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비록 오후장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는 4,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5%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아쉬웠고요. 반면에 상반기 주도주 있죠? 조선, 원전, 방산 이쪽의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단은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장 초반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여전히 8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국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7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3,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30만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내에서 SPG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하나시스템, SPG,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기관은 반도체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로서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PI 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이나 금리나 기대감, 그게 어제만큼은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나스닥이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0.79%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2.5%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제 미국의 CPI가 낮게 나왔고 또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며칠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차례 고점이 낮아졌고 또 어제 1.4%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빨간색 선이 21선 있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CPI 지수는 조금 늦게 발표가 된 거예요. 미국에 셧다운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발표가 된 건데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찝찝한 움직임이다. 이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 증시는 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0.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우선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상을 했던 것은 3.1%였거든요. 그런데 2.7%가 나왔습니다. 무려 0.4%나 낮게 수치가 나왔고요. 그동안 데이터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낮게 나오던 높이 나오던 많아야 뭐 0.2% 정도? 그마저도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다 0.1% 차이였죠. 그런데 어제는 0.4% 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수치만 본다면 단순히 긍정적으로 볼 때 이틀 전 고용도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던 만큼 내년 시장의 금리나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들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물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인플레가 둔화가 된 것일까? 이 질문을 시장에 던진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미국에서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된 12월 10일보다 무려 9일이나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반적으로 CPI 발표에 담겼던 데이터가 일부 빠졌을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그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CPI 지수가 훨씬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CPI 지수, 물론 수치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오늘 코스피에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날에 미국 증시가 좋았던 만큼 시초가는 1.5% 급등으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장 초반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면
길게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돼요. 즉 해석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게 오늘처럼 해석의 시간을 거치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크게 발표되는 일정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26일을 주목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시장 일정을 봤을 때 12월 31일은 시장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30일이 될 것이고요. 또 29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26일이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26일까지 매수해야지만이 내년 상반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최소한 26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12월 26일까지 모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내지는 12월 26일 마지막 날, 그동안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다면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주주라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또 로봇 이쪽 업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대감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반도체 대표주라면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개의 날짜 중에서 그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럼 더 투자 경고 해제 시점으로 하여금 매수세가 또 강하게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 경고 해제에 따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이닉스는 양면성이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26일을 주목해보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의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4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은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업들이 IPO를 할 때 적정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유사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가치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스페이스X, 솔직히 유사 기업이 없습니다. 주로 우주 로켓에서 재사용하고 그 로켓 중에 거의 80% 이상이 스타링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주 발사체를 재사용하고 또 통신 기지국을 우주로 발사하는 기업,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최근 들어 스페이스X 관련주 있죠?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업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들 한번 저장해 놓으시고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어떤 분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기업이라면 지분 투자라는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직접 투자를 했다면 아주 IB 투자. 이 기업은 미국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미래에셋 투자는 4천억 정도? 그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최근 이틀 동안에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단기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자체가 계속 꺼지지 않을 것 같고 워낙 파급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같이 한번 계속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는 여기 이슈에 뒷받침할 수 있는 트럼프의 우주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즉 과학기술 발전과 국토 방위를 위해서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이었고요. 뭐 28년에는 달 착륙, 그리고 30년은 달기지 건설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도 우주와 관련해서 시장의 이목과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재료 그거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 국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까지 덩달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에 원전, 방산, 조선, 이 업종들이 크게 시세를 분출했던 결정적 이유가 결국 미국이 가는 방향성 아래에서 그 업종들이 중첩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주 쪽은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래도 일단은 뭐가 되었던 간에 어제 CPI도 낮게 나왔고 또 미국 증시에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은 흐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한번 4,100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로 어려운 한 주였는데 이번 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